보자, 어제 했던 거 이제 정리 다시 한 번만 좀 더 할게. 이제 시험 기간이라 바로 문제 유형이나 좀 다르게 푸는 거나 이런 것들 바로바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 어제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보자. 등차 수열의 원래 정의가 뭐라 그랬지, 얘들아? 등차 수열의 원래 정의. 그렇지. 이웃하는 항들을 빼는 거다. 이게 수학적 귀납법에서도 나와. 수학적 귀납법에서도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수열의 관계를 찾는 거거든. 규칙을. 그래서 아무튼 얘도 이웃하는 항들 간의 항들 뭐라 쓴 거야 이거? 항들 간의 차가 일정한 수열을 원래 등차 수열의 정의라고 하는데, 근데 이웃한 하는은 뭐야? 이웃하는 그런데 고등수학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합니다? 일정한 수를, 그 차가 일정한 거 그거 말하는 거겠지.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입니다. 수열? 수열 라고 부릅니다. 그 일정한 수를 공차 D라고 부르고 한글로는 뭐 말 그대로 공차라 부르죠. 자, 그걸 가지고 일반항을 만들어 갑니다. 일반항 공식 한번 불러볼래요? 일반항 공식 뭐죠? 여보세요? 등차수열 일반항 AN 공식이 뭐였지? 뭐야? 되게 그 소리가 됐다. 홀롤롤. 자, 뭐? A1 플러스 n-1의 D. 자, 여기서 말하는 D가 바로 공차고, 여기는 A가 뭐야? 첫째 항을 말하는 거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등차 중항 공식은 뭐였지? 자, 먼저 A와 X와 B라는 세 개의 수가 뭐 합니다? 등차수열 이룹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다면 그때 사용하는 공식이다, 그치? 어떤 공식이 나오죠? EX는 A 플러스 B라고 하던가, 혹은 그냥 X는으로 바꾸면 양 끝에 있는 수의 합이, 양 끝에 있는 항의 그 항의 합이, 평균이 가운데 항과 같습니다라는 거. 그게 바로 등차 중항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등차수열의 합 SN 공식은 뭐가 되죠? 2분의 N 곱하기 괄호 2A 플러스 A 그거부터 쓸까? A 플러스 L. 그 다음에 또 다른 공식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의 D. 요 두 개 다 기억하세요. 무엇이 주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뭐 마지막 항이 주어지느냐, 공차가 주어지느냐인 거지, 반드시 하나만 쓰세요는 아니야. 알았지? 자, 둘 다 잘 기억해놓고. 그러면 여기서 일반항을 사용하는 정말 기본적인 문제들은 대부분이 다 뭐냐면, 등차수를 이룬다 또는 등차수를 AN에 대하여 라고 시작을 해서 어떤 식 두 개를 제공을 했을 때, 그때 A와 D를 이용해서 식을 쭉 표현을 하다 보면 말 그대로 A와 D에 대한 식이 두 개 이상 등장하겠다, 그치? 그 두 개 이상의 식을 뭐 해서 연립해서 A, 첫째 항과 D, 공차를 찾아서, 그래서 일반항을 한 번 더 세워준 다음에 뭐 10번째 항을 구하려면 10번째 항을 써주고, 그치?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다, 그치? 그 다음에 등차 중항 공식을 이용하는 기본 유형은 뭐예요, 얘들아? 등차 중항을 이용하는 거는 세 개의 수를 먼저 보여주면서다. 세 개의 수나 식을 보여주면서 그게 등차수를 이룹니다 라고 얘기가 나올 때, 그때 시작을 하는 게 바로 등차 중항 공식이다, 그치?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 게 또 뭐 있어? 등차수를 이루는 세 수에 대하여 라고 시작하는 거. 식이나 문자를 보여주지 않고 그냥 등차수를 이루는 세 수가 존재합니다 라는 문제. 근데 그거는 보통 뭐뭐뭐 나온다? 합과 제곱의 합과 곱, 또는 뭐 합과 곱에 대한 얘기 반드시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누구랑 연결 지으라고 했었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 반드시 연결 지을 해놓으라고 어제 얘기했었어요. 그쵸? 다시 한번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까지 문제 몇 개만 더 풀고 진행하자. 어제 너무 기본적인 유형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몇 개점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1233번
1233번, 4번 두 개 한번 풀어보세요. 1233번, 4번 난이도는 어제보다는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무튼 잘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일단 뭐 세수 ABC 33번 ABC가 뭐하고 등차수를 이루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ABC 곱한 녀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요런 얘기를 보면은 ABC라는 문자 뭐 다 미지수든 뭐든을 떠나서 일단 다 주어졌다, 그치? 그럼 뭐 해주세요? 그 세 개를 가지고 반드시 등차중앙 공식을 쓰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지수 법칙이다, 그치? 이의 지수들끼리 계산해주면 A 더하기 C 마이너스 B예요. 그게 얼마? 2의 5승. 그리고 얘는 AC에 대한 얘기. 그러면 결국 ABC 문자 3개, 식 3개 연립해서 ABC 모두 다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다, 그치?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뭐야? 여기에 있는 놈 두 개를 어떻게 연립을 해야 돼? 나에서 AC가 있으니까, 그치? 나에서 AC에 대한 식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AC에 대한 얘기, B를 사라지게 해야지. 원래 시작은 이거기는 한데 지금은 너무나도 쉽게 A 플러스 C, A 플러스 C가 그냥 주어져 있으니까 위에서 뭐 해버리자?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을 뭐 해버리자? 대입해버리자. A 플러스 C 자리에 뭐 2B를 넣어주면 B는 얼마예요? 5. B가 5가 되니까 여기에서 A 플러스 C는 얼마? 10. 그럼 A 플러스 C가 10이니까 여기에서 AC는 얼마? 16. 그럼 AC 찾았고 B 찾았고 둘이 곱해주면 얼마예요? 80. 이렇게 하고 끝난다, 그치? 어서 오시게. 됐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식을 일단 쫙 다 써놓고 나서 정리해줘야지. 그치, 동인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34번으로 갑시다. 빗변의 길이가 2짜리 어느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짧은 것부터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룹니다.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세 변의 길이를 뭐가 짧든 뭐가 길든 그건 상관없이 뭐 하자? 가정해놓자. 제일 긴 빗변의 길이는 2라고 주어졌으니까 짧은 거 A, 중간 거 B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는 어떤 공식을 만들게 되지? 2B는 뭐예요? A 플러스 2랑 같겠네요. 등차 중항.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야? 직각삼각형이니까 너희들이 무슨 식 만들 수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 만들 수 있다, 그치?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2가 나옵니다. 따라서 얘네가 얼마예요? 4가 되는 거네요. 그럼 뭐 해줘? 여기서 넓이를 찾아주세요. A 곱하기 B를 찾아주세요. A와 B를 찾아달라는 얘기다, 그치? 그러면 뭐 해줘? 둘이 연립을 해야 되는데 몇 차와 몇 차? 1차와 2차의 연립이니까 수학 상에서 연립 방정식 배웠지?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방식은 뭐 해요?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식으로 연립해요. 그래서 뭐 해줘? 얘를 A 자리에 숑 집어넣으면 5B의 제곱에 마이너스 8B의 플러스 4는 4. 그래서 4 사라지고 나면 B는 뭐가 되거나 0이 되거나 또는 얼마가 되거나 5분의 8이 되거나 변의 길이가 0일 수는 없으니 B는 당연히 5분의 8이 되고 그러면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일 짧은 거 2, 5분의 10, 5분의 8, 5분의 6이 되겠네. 되었니? 그래서 둘이 가지고 뭐 해줘? 넓이 찾아주면 둘이 곱해서 2로 나눕니다. 얼마예요? 25분의 24. 답은 1번이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죠? 오케이?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터프야. 이 정도면 할 수 있잖아. 그치? 네, 쫄지 마세요. 등차 수열. 그리고 나서 어제 얘기했던 게 1241번. 요런 문제들은 방금 푼 문제와 무슨 차이가 난다 그랬지? 방금은 세수 ABC가 등차수를 이루고요. 여기서는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등차수를 이루고요.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를 보여주거나 안 보여주니까 너희들이 식을 쓰거나. 그치? 그럼 이런 문제는 어제 이건 푼 건데 어제 내가 어떻게 하라 했었지? 세수가 등차수를 이룹니다 라고 하면은 그 세수를 너희들이 문자로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달라 했었지? 그렇지. A, A-D, A 플러스 D. 왜? 항상 근각에서의 관계가 나오든 그 위의 문제들 다른 걸 봐도 그렇든 합과 곱에 대한 얘기 나올 거니까 좀 쉽게 하려고. 알았죠? 그 이유까지 잘 기억해도 등비수열에서 똑같은 이유로 똑같이 문자 잡을 겁니다. 됐지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넘어갑니다? 옆에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는데 자,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들은 다른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요거 하나만 좀 하고 갈까?
쉬운 거 하나 어려운 거 하나 하고 가자. 1247번 우리 풀었니? 안 풀었지? 47번이랑 50번 두 개 해보자 그럼. 47번 50번 어제 결석생들이 많아서 일부러 다시 합니다. 요건 안 하려고 그랬는데 47번 자 요거 처음에 뭐가 주어졌어? 식 두 개 주어졌다 그치? SN이든 AN이든 어차피 첫째 항 A 공차 D 두 개만 문자거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그 식들이 두 개 주어졌을 때 거기에서 미지수를 찾아오는 방법들을 몇 가지는 뭐 외운다기보다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지. 등차 수열에서 두 개의 항을 뺐어. 그러면 뭐야? 항의 차이만큼 공차가 나옵니다. 뭐요? 9D가 나옵니다. 어제 얘기했었죠? 그렇게 시작해줘야지. 자, 만약에 까먹었어. 문제를 푸는데 까먹었어. 뭔가 봤던 것 같은데 까먹었어. 그럼 뭐 하면 돼? 이거 쓰면 된다. 알았죠? 까먹어서 틀리는 게 아니야. 절대로 이건 아니야. A 플러스 9D에서 A를 빼면 되잖아. 그치? 그렇게 시작하는 거요. 아무튼 D는 3입니다. 그럼 여기는요. 등차수열 합공식, 일반항 공식 써가지고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의 2배 더하기 얼마야? 9D. 9D 얼마야? 27. 는 A10. 10번째 항 얼마야? A 더하기 9D. 그렇게 해서 A를 찾으러 가셔도 되고요. 또는 한 번 머리를 쓰면 어떻게 해줘도 돼? S10과 A10 뭐야? A10 넘겨버리면 S10에서 이건 안 써도 되는데 A10을 뺍니다. 그게 뭐야? S10에 뭐뭐 더해져 있어? A1부터 A10까지의 모든 합이 들어가 있으니 그 중에서 A10은 빼세요. 그럼 누구 남아? 첫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합. S9가 남겠다 그치? 그게 0입니다를 바로 쓰면 좀 더 좋긴 하겠다 그치? 그러면 뭐가 돼요? 2분의 9 곱하기 2A에 얼마야? 8D 얼마야? 24. 그러면 그게 얼마요? 빵이요. 그럼 A는 얼마야? 마이너스 12 하고 되겠지. 이거 약분하고 막 계산하고 있으면 완전지. 요게 0입니다. 됐죠? 그럼 A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2 나왔으니까 A 나왔고 D 나왔고 S10 구해주세요. 다시 한번 합공식 써주면 되겠네. 2분의 항의 개수 10 곱하기 첫째 항의 2배 마이너스 24 플러스 얼마야? 8D 9D 27? 그럼 답은 얼마예요? 15이니? 답은 2번이겠네.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50번도 역시 마찬가지. 자, 요거는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중학생한테 뭔가 물어보는 약간 산수의 기초 내용 중 하나다. 그치? 두 개의 식이 주어졌는데 두 식이 전부 다 A9와 A15에 대한 얘기. 더하면 0이에요. 부호가 반대입니다 라는 얘기다. 그치? 근데 시그마 이게 뭐야 이게? 절대값을 씌웠어. 더했어. 48이 나왔대. 크기는 같고 부호만 반대인 녀석들을 절대값을 씌웠어. 크기 똑같은 놈 둘 다 양수로 바뀌었고 더했을 때 48이니까 하나하나가 얼마란 얘기야? 크기는 24란 얘기네. 근데 여기에서 공차가 양수라는 말은 점점 값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A9가 음수겠어? A15가 음수겠어? 당연히 둘 중 하나만 양수라면 15가 양수고 A9가 음수겠지. 됐지요? 그럼 끝났네. A9 찾으러 가버리자. A9 뭐야? 첫째 항 더하기 8D. 그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24.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하나만 가고 끝나는 게 아니지. A15는 24예요 해서 A15 구하러 갑니다. A 플러스 얼마야? 14D? 그게 얼마예요? 양수 24. 그래서 둘이 연립하는 거죠. 식 두 개 연립해보자. 둘이 뭐 하자? 밑에서 위에 거 빼버릴까? 그럼 뭐 나와? 6D 오른쪽 거 빼면 뭐 나와? 48. D는 얼마예요 그럼? 8이네요. D가 8이니까 A는 얼마야?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88 맞지? 88. 그래요. 내가 뺄셈이 약해요. 그러면 첫째 항과 공차를 모두 찾았으니 SN이라는 식을 찾아서 200보다 큽니다 라는 식 써주면 되겠네. SN 공식은 뭐 그 이유는 하자. 2분의
n 곱하기 첫째 항의 2배 마이너스 176 플러스 얼마예요? n-1의 d 8이다 그치? 그게 뭐보다? 200보다 크다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것 찾으러 가기. 됐지? 이 약분 해버리면 여기는 4, 여기는 마이너스 88. 그럼 뭐야? n에 대한 2차 부등식 나오니? 풀어주면 되겠다 그치? 4n제곱에 마이너스 92n 넘어와서 마이너스 200 4로 한 번 더 나눠주면 n제곱에 마이너스 23n 50 2와 25 인수분해가 되네요. 마이너스는 여기. 그럼 n은 25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데 n은 당연히 자연수 몇 번째 항인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럼 25보다 커야 돼. 크다를 만족하는 n, 자연수 n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뭐예요? 26이 되겠네. 됐죠? 크거나 같다 아닙니다. 크답니다. 그러면 답은 2번 넘어갑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였죠. 그럼 이제 유형 10번부터는 뭐였어? 조금씩 응용하는 형태로 이제 식들이 제공되는 게 조금씩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그치? 어제 유형 11번까지는 했던 것 같은데 12번까지는 했던 것 같은데 네. 유형 12번까지 했고 다음 장 넘어갑시다. 그러면 오늘은 어디 해볼 거냐면 1266번 풀어봐요. 66번입니다. 얘는 뭐 하면 돼요? 등차수를 합공식 2개 써서 연립. 일반항 AN에 대한 공식 2개 주고 나서 그거 연립해서 AD 찾는 거랑 이거 SN에 대한 식 2개 써서 AD 찾아가지고 연립해서 AD 찾아가지고 뭐 일반항을 구하든 등차수를 합을 구하든 하는 거랑 다른 거 하나도 없다 그치? 그냥 얘는 합공식을 쓸 뿐이고 앞에서는 일반항 공식을 썼을 뿐이야. 물론 일반항에 대한 것도 쉽게 풀리는 것처럼 얘도 쉽게 풀리는 풀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딱히 이거는 좀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요 둘이 둘 다 식을 써보자. S2는 뭐예요? 2분의 2 곱하기 2a의 플러스 d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8 약분해버리면 a와 d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S6은요 2분의 6 곱하기 2a 플러스 5d 그게 얼마예요? 0이니까 분자가 0입니다 하면 끝. 예, 앞에 계속 다 떼버리고.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자. 2a 플러스 d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8. 2a 플러스 5d는 얼마라고? 빵. 둘이 밑에서 위에 거 빼주면 4d는 얼마예요? 8. 부호 조심. d는 얼마? 2. d가 2니까 a는 얼마네? 마이너스 5가 나오겠네. 밑에서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맞다 그치? 그럼 첫째 항의 공차를 찾았으니 SN도 구할 수 있고 AN도 구할 수 있는 상태고 근데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A7부터 A15까지 구하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 중간쯤에서 어딘가까지 빠짐없이 다 더하세요 라는 거는 SN 공식을 이용해 주세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시작하면 돼? S15에서 S의 6을 빼는 걸로 맞지? 첫째 항부터 15항까지 합해서 첫째 항부터 6까지 여섯 번째 항까지를 빼주면 되는데 S6이 0인 건 알거든. 그래서 S15만 구하면 답이란 얘기지. 그치? 그러면 S15 구하러 가자. S15 어떻게 구해요? 2분의 항의 개수 15 곱하기 첫째 항의 2배 마이너스 10 플러스 14D 28이 되겠네. 그러면 이거 얼마야? 18이니까 약분해주면 9. 그럼 답은 얼마지? 135가 되겠네요.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겠다 그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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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뭐? 쌤 저거 왜 네. 2a 플러스 5d가 0이에요? 어? 이거? 네. S6이 0이잖아. 곱해서 0이잖아. 분자가 0이어야지. 됐죠? 6a 플러스 15d 할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약분하면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쵸? 여기까지가 어제 했던 얘기들이에요. 어때? 굉장히 쉽다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등차 수열 얘기가 나오면 배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1269번 하나만 하고 밑에 건 당신들이 하세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누어서 1이 남는다 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식을 세워주면 되냐면 100 이하는 그냥 마지막 범위인 것 같고 3으로 나누어서 1이 남는 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 이거 언제 배웠어? 중딩 때 아니 초딩 때인가? 중딩 때 배운 거지. 나눗셈의 뭐야? 검산식이잖아. 어떤 a라는 수를 3으로 나누면 몫은 n이 되고 나머지는 1입니다. 그거야. 그런 식으로 식을 세워주면 그냥 3으로 나누어서 1이 남는 수라는 것 자체가 3n 플러스 1입니다. 됐죠? 어떻게 보면 얘가 뭐야? 아는 애들은 알고 있겠지. 등차 수열 공식이다. 그치? 공차가 얼마? 3짜리. 첫째 항이 얼마? 뭐 4짜리. 뭐 이런 식으로. 됐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 n이 0일 때부터 생각해야 돼. 맞죠? 아무튼 0과 1과 2와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 100 이하까지 가고 싶대. n이 어디까지 갈 수 있네? 33까지는 갈 수 있겠네. 그러면 저런 수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는 거야? 만약에 시그마를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네? n이 1부터 어디까지? 33까지. 미쳤나봐. 0부터 어디까지? 33까지. 3n 플러스 1을 더할 거예요. 시그마 배운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풀면 될 거고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이걸 가지고 너희들은 뭐 해줘야 돼? 다시 한번 생각해줘야지. 그치? 얘를 가지고 너희들은 공차가 얼마짜리? 3짜리. 첫째 항이 얼마짜리? 0을 넣었을 때 값 얼마? 1짜리. 등차수열이란 걸 가지고 등차수열 일반항 공식 다시 써주세요. 그럼 뭐야? 1에 더하기 n-1에 3이다. 그치? 그럼 뭐야? 3n-2.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이제는 웬만하면 3으로 나누어서 1이 남는 수라는 거를 3n 플러스 1 또는 2가 남으면 3n 플러스 2 이렇게 잡지 말고 거꾸로 잡으세요. 3n 마이너스 2라고. 왜? n에다가 1부터 넣을 수 있게. 알았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뭐가 나왔어? 등차수열이 나온단 말이야. 일반항 an이 뭐예요? 3n 마이너스 2, n은 1부터 시작해서 n에다가 얼마까지 넣을 수 있어? 34까지는 넣을 수 있겠다. 그치? 34 넣어주면 102 빼기 2니까 100. 맞네. 이렇게 되거든.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예요? S의 34를 구하러 가는 거다. 그치? S의 34 구하자. 얼마야? 2분의 34 곱하기 첫째 항의 2배. 얼마예요? 첫째 항이 뭐였지? 1. 2 플러스 33의 공차 3. 됐나요? 약분 17. 계산은 당신들이 하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 뭐 해보자. 옆으로 넘어갑니다. 등차수열 합의 최대 최소. 요거 유형 자체를 별표점 쳐놔. 이거 워낙 자주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자, 먼저 같이 한번 생각 좀 해보자. 1273번을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 보통 처음엔 어떻게 접근을 하니? 첫째 항이 마이너스 35 공차가 2짜리 등차수열입니다 라고 주어졌을 때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바로 등차수열 합이다. 그치? SN 공식을 써서 그 녀석의 최소에 대한 얘기구나. 그래서 등차수열 합 공식을 막 쓴단 말이야. 등차수열 합 공식 2분의 n 곱하기 첫째 항의 2배 마이너스 70 플러스 n-1의 공차 2. 그리고 나서 뭐해? 이 녀석의 최대 최소 문제니까 일단 식을 정리해야지. 마이너스 35 얘는 약분. 그럼 뭐야? n 제곱에 마이너스 36n. 그 녀석의 뭐야? 최대 최소 문제니까 오케이. n은 18일 때 등장하는구나. 틀린 풀이는 아니야. 근데 언제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여기가 분수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최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게 이렇게만 쇽 나와도 n은 얼마야? 최소가 되는 게 2분의 37? n에다가 2분의 37 넣을 수 있어? 아니죠. 그럼 2분의 37이 대략 얼마냐? 18.5니까 18일까 19일까 막 이런 걸 찾으러 간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요 유형 자체는 내가 외우지 말라고 하지만 대부분 외우지 말라고 하지만 외우세요라고 하는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등차수열의 합에 대해서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 유형 이름 자체에다가 절대로 2차식의 최대 최소로 풀면 안 된다라고 좀 써놔. 알았지?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원래 앞에서 이런 유형이랑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연결 안 시키고 이 문제 바로 간다. 첫째 항이 분명히 음수였어. 어떤 음의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차가 양수래. 그럼 어떻게 돼? 점점 값들은 커져가고 있다, 그치? 그런 상황에서 첫째 항부터 쭉 더 할 겁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35, 그 다음은 마이너스 3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얼마 쭉 가다 보면 언젠가는 음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공차가 2니까 양수로 딱 바뀌는 순간이 존재할 거야. 여기까지 양수로 바뀌기 직전까지 더해주면 음수만 더한 거잖아. 그때의 합이 가장 최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문제가 되는 거냐면 첫째 항부터 쭉 이제 마이너스 35 공차가 2라고 했을 때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가를 구했던 그 문제랑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몇 번째 항에서 양수가 되는가가 아니라 언제까지 항들이 다 음수 값일까? 그거를 찾아야지. 첫째 항이 마이너스 35 공차가 2니까 AN 일반항은 어떻게 됩니다? 마이너스 35 플러스 n-1의 공차 2 2n-37 그 녀석이 음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n은 뭐보다 2분의 37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2분의 37이 대략 아까 얼마였지? 18.5였으니까 오케이, n은 언제까지? 첫째 항부터 18번째 항까지는 전부 다 항들이 음수겠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SN의 최소값은 어디에서 발생한다? S의 뭐? 18에서 발생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아이고, 알았냐, 얘들아. 자, SN 가자. 그러면 뭐야? 2분의, 아니, SN이 아니지. S18 구하자. 18 곱하기 첫째 항이 몇 배? 2배. 마이너스 70 플러스 17의 공차 얼마예요? 2예요. 약분합시다.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630. 아우, 계산 안 해. 너희들 하세요. 됐죠? 이렇게 갑시다. 자, 그러면 요거 이해된 사람들은 다시 한번 몇 번 문제 풀어보냐면 1276번 풀어보세요. 수율이 어려운 건 이런 거 같아. 일단 첫 번째, 뭐 규칙 찾는 것도 어렵지만 나중에 나오는 그런 것도 어렵지만 요런 거 우리가 여태까지 실컷 연습해온 거는 뭐야? 첫째 항과 공차가 주어지면 몇 번째 항에서 음수가 되는지를 찾아야지. 근데 그것만 기억을 하는 사람들은 76번 거기서 이제 잘하냐 못하냐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아. 태도 자체를 바꿔야 돼. 수학 공부는 그냥 첫째 항과 공차가 주어지면 그때 만약에 등차수를 합해서 몇 번째 항까지가 최소인가를 찾으려면 양수로 바뀐 걸 찾으면 되겠구나. 또는 언제까지 음수인가를 찾으면 되겠구나. 를 외워서 푸는 약간 문과식 또는 사회 공부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76번은 새로운 문제지. 그치? 근데 수학을 잘 하려면 뭐 해야 돼? 큰 틀을 기억을 해야지.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인 거 알고 최대값 최소값 찾으세요라는 문제는 특정 항이 몇 번째 항까지 이번에는 최대니까 계속 양수였겠구나. 그러다가 언젠가 음수로 바뀌면서 합이 줄어들기 시작하겠네를 스스로 찾아서 그래가지고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뭐 해야 돼? 첫째 항과 공차를 찾아야겠네 라는 거를 스스로 찾아가는 거. 그거 정도는 해야 돼. 외우는 게 아니야. 똑같은 유형 세상에 어떤 문제가 존재하겠어. 첫째 항과 공차를 줄 테니까 최대값 최소값 찾아봐 라는 문제는 안 나와 시험에. 한 번씩 조금씩 너희들이 처음 보도록 식을 만들어가는 거지. 그 큰 틀을 기억하라는 게 그거야. 등차수열 합의 최대 최소를 찾으려면 먼저 처음에 생각을 하기를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지. 등차수열 합의 최대값이라는 얘기는 분명히 계속 양수가 나오다가 이것도 찾아야지 당연히. 언제까지 양수가 나오며 언제 음수로 처음 바뀌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등차수열 합이 점점 줄어들 것인가. 우리가 찾아야 되는 합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항의 식을 찾아서 양수가 되는 거를 찾자. 아, 그러면은 일반항을 찾아야 되네. 그래서 첫째 항과 공차를 찾으러 가자라는 거는 너희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외우려면 문제 유형은 한 200가지로 늘어나겠지. 이번 시험 범위에서만. 그런 건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뭐야? 세 번째 항과 열 번째 항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해줘요? 둘이 빼주세요. 뒤에서 앞에 걸 빼주면 몇 D? 7D가 나오며 23에서 44를 빼주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21이 나온다. D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첫째 항을 구하러 가자. 44, A3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첫째 항 더하기 2D. 2D, D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그게 얼마예요? 44. 첫째 항은 얼마네? 50. 아, 그러면 이제 일반항 AN을 썼을 때 50 플러스 N-1에 마이너스 3.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n에 플러스 53. 그게 언제까지 양수일까? 이거는 찾아야지. 그러면 3n은 뭐보다 작다? 53보다 작다. n은 뭐보다 작다? 3분의 53. 약분이 안 되네. 대략 얼마예요? 17.6 어쩌고 저쩌고. 17점 몇보다 작도록 할 때까지는, 즉 17번째 항까지는 양수가 나옵니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최대값은 언제 발생하겠네? S17에서 발생하겠네. 그러면 2분의 얼마예요? 항의 개수 17, 첫째 항의 2배, 첫째 항? 2배. 그 다음에 16의 공차 마이너스 3. 16 곱하기 마이너스 3 얼마야? 마이너스 48? 17 곱하기 50 뭐라고? 26. 에이, 2분의 52 이렇게 나온다. 그치? 그러면 17 곱하기 26이니까 계산은 뭐 하세요. 답 얼마 나오냐? 2니까 4, 4 이겠네. 이렇게 나온다. 그치? 됐죠? 이런 거 계산할 때도 마지막 1의 자리만 띡 곱해보면 2로 끝나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게 찾으면 좀 편하다. 그치? 됐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등차설 합의 최대 최소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일반항을 찾아서 계속 양수가 나오는 거, 언제까지 양수가 나올 건지 또는 언제까지 음수가 나올 건지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알았죠? 주어진 조건은 우리가 2개 풀어봤지만 이 6개가 다 다를 수도 있어. 어떻게 주어지는 첫째 항과 공차를 찾아서 일반항 찾으러 가는 거예요. 도형 알겠지?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거야. 73번과 똑같이 생긴 문제들만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알았죠? 알았죠? 등차설 합 최대 최소는 어떻게 찾는다고? 첫째 항이랑 공차 찾아서 일반항을 세워서.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 최대를 문지, 최소를 문지에 따라서도 좀 달라진다. 알았지? 그렇게 찾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넘어갑시다. 어디로 가자? 1283번 하나 풀고 잠깐 쉬자. 잠깐 쉬었다 할까? 싫어요. 뭔가 연결된다. 83번 가자. 조용히 하세요. 뭔가 연결된다. 자, 또 봐봐. 첫째 항과 열 번째 항을 줬어. 2개의 항을 주면 첫째 항도 공차도 찾을 수 있다. 그치? 첫째 항을 준 게 문제가 아니라 2개의 항 아무거나 주면 식 2개 준 거라서 첫째 항 공차, 즉 모든 항 일반항을 다 찾을 수 있다. 그치? 그런 상황에 뭐 하래? 절대값들, 모든 항들을 절대값 씌우래. 와, 졸라 복잡해가 아니지. 방금에는 비슷하잖아. 등차수열은 처음에 양수로 시작해서 공차가 음수면 점점점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음수가 나올 거고, 반대로 음수로 시작을 했는데 공차가 양수면 점점점점 커져가다가 언젠가부터는 계속해서 끝까지 계속 양수만 나올 거잖아. 그 녀석을 찾아주세요라는 방금 문제랑 똑같은 거야. 일단 첫째 항과 공차 찾고 시작하자. 열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주면 9D가 나옵니다. 맞죠? 그게 얼마예요? 27 빼기 50이니까 마이너스 27. 공차 얼마야? 마이너스 3이에요. 아, 첫째 항은 양수 50, 공차는 음수 마이너스 3. 양수였다가 점점 내려가다가 언젠가는 음수로 바뀌네. 그러면 일반항을 한번 구하러 가봐야지. 일반항 A는 뭐가 됩니다? 첫째 항 50에다가 플러스 N-1에 마이너스 3 공차. 얼마야? 마이너스 3n에 플러스 53.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것 같은데? 요거네? 뭐라는 거야? 자, 그러면 뭐야? 첫째 항부터 17번째 항까지는 모두 다 뭐예요? 양수가 나오고 18번째 항부터 끝까지는 계속 뭐가 나와요? 음수의 값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세요? 첫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모든 항들을 다 절대값 씌우세요. 그럼 양수가 나오는 얘네들은 그냥 아니겠니? A에 17까지. 근데 음수가 나오는 18번째 항부터는 뭐가 되겠어? 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다. 그치? 그러면 첫째 항도 알고 공차도 아니까 요 녀석들 구하는 것 따로, 요 녀석들 구하는 것 따로. 계산은 너희들이 자유롭게 하는 거야. 나는 이런 녀석이 나오면 보통 나는 어떻게 가냐면 나는 최소한의 계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S30에서 더해버릴 거야. S에 17을 몇 번? 2번. 나 같으면 이렇게 계산할 것 같아. 뭐 한 건지 알겠어? 마이너스 S30은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채로 A1부터 A30까지의 총합이잖아. 근데 그 녀석들은 없어. 어디? 1부터 17까지는 없거든.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걔네를 하나 더 해줘야 돼. 근데 앞에 뭐 있어? 또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뭐 해줘? S17을 한 번 더 더해주는 겁니다. 2번 더 할게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지. 첫째 항부터 17번째 항까지만 끈뜬, 18번째부터 30번째 항까지만 끈뜬. 뭐가 어찌됐건 중간에 툭 끊어버리면 얘들도 등차수열, 쟤네들도 등차수열이니까 첫째 항과 마지막 항, 마지막 항과 첫째 항 찾아서 합공식 따로따로 써도 상관없잖아. 그것도 쉽다. 알았죠? 1번 항 아까 구해놨기 때문에. 요거는 나와 있고 50. 얘 구하는 거 시간 문제. 얘도 금방 나오고 얘도 금방 나와요. 그래서 합공식 2번 써도 돼. 그것도 2번 딱 계산하는 거잖아. 어찌됐든 너희들이 계산하는 방법은 너희들 스스로 찾는 거야. 알았죠? 네.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어디로 넘어가냐면 1287번으로 넘어가는데, 자, 처음으로 위에 있는 유형 여기 있는 거 한번 보자. 차가 일정한 수들은 차례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 차가 일정한 수들이 뭐야? 차례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거 자체가 뭐야? 등차수열의 정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만약에 더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등차수열 합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뭐예요? 뭐지? 두 직선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평행한 선들을 그었을 때 선분의 길이는 등차수열을 이룹니다. 왜 그렇죠? 도형에 뭐를 이용하면 돼? 닮음을 이용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을 한번 그어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정한 간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길이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되거든. 그러면 첫 번째 길이 A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근데 요만큼의 길이가 분명히 늘어나서 A2를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A3를 만들 땐 또 어때? 이거랑 똑같은 길인 요 짧은 길이 요거를 더해서 세 번째 걸 만들고 n-1번째 걸 만들고 또 거기서 이만큼 더해서 n번째 걸 만들어요. 같은 간격 조그만 요 길이 얘를 계속 더하고 있다 보니까 똑같은 길이만큼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 길이는 뭐가 되겠네? 등차수열을 이루겠네 라는 성질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면 1287번 문제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래? y는 x라는 직선과 y는 a x-1이라는 직선, 요 두 개의 직선 가지고 뭐 해요? y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들을 여러 개 그었어. 그때 만나는 선분, 선분의 길이를 뭐 했대? 다 더해 볼 건데 그때 어떻게 된대? 가장 짧은 녀석의 길이가 얼마? 3이고요. 가장 긴 길이는 얼마? 40이라고 할 때 이 14개의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하세요. 겁나게 쉽네. 그치? 필요한 거 다 줬잖아. 뭐랑 뭐를 줬어?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줬고 항의 개수 몇 개? 14개.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 14개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해주면은 약분해주면 얼마야? 7. 얘는 7 곱하기 얼마네? 45.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315냐? 뭐 이렇게 나온대. 맞지? 답은 5번. 요때 등차수열 공식을 썼는데 등차수열인 거 내가 확인을 했어 안 했어? 안 했다, 그치? 얘는 두 개의 직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요 길이들, 평행한 선분을 그어서 만든 요 선분들의 길이들은 전부 다 뭡니다? 등차수열을 이룹니다 라는 건 너희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죠? 오케이? 왜 그러면 등차수열을 이룰까? 등차수열 빼기 등차수열은 무슨 수열이야? 등차수열 빼기 등차수열 또는 등차수열 더하기 등차수열은 무슨 수열? 등차수열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AN이 등차수를 이룬데 D1N 더하기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하자. BN이라는 수열은요. D2N 더하기 B. 요 두 개를 뭐 해봐? 더해보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함? D1 더하기 D2의 N 더하기 A 더하기 B. N에 대한 1차식은 무슨 꼴이라 그랬지? 등차수열의 일반한 꼴이라 그랬죠. 아, 등차수열이 나오네. 공차는 어떻게 되고? 뭐 두 공차를 더한 녀석이 되고. 이런 식으로 등차수열 두 개를 더하거나 빼서 만든 수열도 등차수열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가보자. 여기 있는 닮음을 이용하기 위해서 보조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그러면 도형의 닮음에 의해서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는 아까 기본 도형 그거다, 그치? 등차수열이 되겠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에 있는 직선과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선분.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도 뭐가 되겠네? 등차수열이 되겠네. 노란색 등차수열과 빨간색 등차수열을 둘이 빼서 만든 수열, 등차수열입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밑에 있는 1288번, 1289번, 1290번 전부 다 등차수열이 되는 거 알겠어? 요? 그거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첫째 항과 마지막 항 항의 개수 혹은 첫째 항과 공차와 항의 개수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보통은 마지막 항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누구? 1291번으로 가는데 자, 1291번에는 어떤 녀석들의 합을 나타내래? 이 시그마는 뭐 어떻게 표현한 건지 알고 있지? Y좌표들을 더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Y좌표들은 뭐야? X축에서부터 그 직선에 이르는 선분의 길이들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됐죠? 그래서 얘도 역시 등차수열 될 겁니다. 요 활용형 문제 교과서에 있으니까 잘 풀어놔. 특히 89번, 90번 요거 좀 잘 풀어놓으세요. 2차 곡선 두 개로 둘러싸인 거. 알았지?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자? 활용으로 넘어가는데 다른 활용은 필요 없는 것 같고 유형 18번으로 갈게요. 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 풀이를 먼저 보여주고 좀 쉬운 풀이 하나 더 할게요. 몇 번? 1295번. 자, 등차 수열이란 얘기 있냐 없냐? 없다, 그치? 그냥 수열 AN에 대하여 첫째 항부터 JN항까지의 합을 줬어. 근데 A1, A10을 구하세요. 첫째 항과 10번째 항을 모두 다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네? 일반항이라는 게 필요하겠다, 그치? 지금 근데 등차수열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야. 즉, 모든 수열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SN을 줄게. 누구를 구해봐? 줄 개냐, 줄 개냐? 헐. 개. 개 맞지? AN을 구해봐. 이런 형식의 문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냥 학교 시험에 나온다고 봐. 자, 그런 형태의 문제 반드시 어떻게 해주냐면 SN이 뭐야? A1부터 어디까지의 합이죠? AN까지의 합입니다. 맞지요? 자, SN-1이 뭐지요? A1부터 어디까지요? AN-1까지의 합입니다. 맞나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누구라고? AN. 아, 그러면 요 앞에 녀석들 뭐 해버리면 되겠네? 빼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좌변에는 뭐 남아? SN 빼기 SN-1. 우변에는 뭐 남아? AN. 자, 기억하세요. SN을 가지고 AN을 구하는 방법은 SN에서 SN-1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1295번 AN을 구하기 위해서 SN이 뭐라? 3n제곱 마이너스 2n. 그 다음에 SN-1은 뭐야? 3의 n-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n-1. 그냥 n 대신에 n-1만 그냥 다 집어 넣으면 됩니다. 맞지요? 그리고 나서 둘이 뭐 해봐? 빼보라고 했었지. 그러면 좌변은 SN 빼기 SN-1이니까 요 공식 써서 AN을 구했어요 라고 찾는 거고 우변은 진짜 말 그대로 빼주는 거야. 3n제곱이랑 마이너스 2n은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남은 거 계산하자. 얼마? 뺄 거야 부호 반대 6n. 뺄 거야 부호 반대 마이너스 3. 뺄 거야 부호 반대 마이너스 2. 되었니? 2. 그럼 뭐예요? 6n 마이너스 5.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러 가면 틀린다. 자, 어디를 놓쳤을까 얘들아? 아는 사람들, 배웠던 사람들 조용히 하고라고 하면 아무도 대답 못하겠지? 아무튼 어디를 놓쳤을까? 배운 사람들도. 그렇지,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S의 n-1이라는 식을 썼잖아, 우리가. 그러면 S의 1부터 존재하는 거지. S의 0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수열은 첫째 항부터 존재하는 거지 0번째 항부터 존재하지는 않아. 그래서 n은 반드시, 쟤 때문에 n은 반드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Sn-를 빼서 구한 거잖아. 그럼 이 식 자체는 어디서부터? 2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항 A1은 따로 구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지. A1은 S1이랑 똑같아요. 오케이? S2가 첫째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 S3가 첫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뭐야 이거? 더하는 거니까 S1은 그냥 첫째 항 하나 더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A1은 항상 S1과 같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A1은 뭐예요? S1으로 구해야 됩니다. S1 뭐예요? 여기다가 1 넣어봐. 얼마 나옴? 1. 자, 그러면 문제는 두 가지 형태로 흘러간다. 여기 있는 AN에 대한 식에다가 N에다가 1을 넣으면 얼마 나와? 1. 여기서 진짜 A1을 찾아놨어. 얼마야? 1. 그들이 동일하지. 그러면 어떻게 찾아가는 겁니다? 일반항 AN은 그냥 6n-5라고 쓰셔도 돼요. 다른 경우에는 이걸 답으로 써놔야지. 알았지? 예. 그러면 뭐야? 첫째 항은 1. 10번째 항은 여기다 10 넣어서 얼마니? 55. 56이 답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게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밑에 있네요. 1296번 풀러 가볼게요. 1296번도 SN을 제공을 했다, 그치? 그 상태에서 뭐 A1, A7, AN에 대한 뭔가를 찾아오래.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두 식을 빼자. 누구랑 누구? SN이랑 S의 n-1. 둘이 뭐예요? 얘는 n제곱에 플러스 n-1, 얘는 n-1의 제곱 플러스 n-1의 마이너스 1. 둘이 뭐 하셈? 빼셈. 자, 뺐어요. 좌변은 뭐가 나오지? AN이 나오고 우변은 뭐가 나오지? n제곱 n-1은 다 사라지니까 남은 것들만 쓰자. 부호 바꿀 거야 2n, 부호 바꿀 거야 마이너스 1. 부호 바꿉니다. 플러스 1. 뭐예요? 2n. 근데 SN에서 Sn-를 빼서 구한 이 AN이란 식은 어디서부터 성립한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A1은 우리가 S1을 가지고 다시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A1이 뭐면 2면은 그냥 AN은 2n이라고 해도 되고 2가 아니라 다른 값이 나오면 두 번째 항부터는 2n이라는 식을 따라가고 첫째 항은 A1 따로 어쩌고 저쩌고 입니다 라고 구해줘야 된다, 그치? A1을 찾아가 보자. A1이 얼마예요? 얼마야? 1 넣어주면 1 나오네. 봐. 2가 아니다, 그치? 그러면 이때는 만약에 일반항을 써야 되면 답을 어떻게 써야 돼? AN은 2n입니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첫째 항은 1이에요. 이렇게 수열을 써야 된다고. 방금 95번의 일반항이랑 96번의 일반항의 차이 알겠지? 구분하셔야 된다. 알았죠? 언제? SN을 가지고 AN을 구하러 갈 때. 승지 알겠지? 됐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답이 뭐겠어? A1은 1이고 A7은 14고 답은 얼마? 15가 되는 거죠. 됐지요? 네. 자, 근데 항상 이렇게 찾아가면 어때?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항 AN과 등차수열 SN을 다른 방식으로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방학 때 했던 거. 항상 내가 수업할 때마다 수열은 항상 그렇게 설명을 하긴 하는데 제일 처음 1학년 때 배울 때, 혹시 선행으로 배울 때 말고는 항상 설명해 주는 게 있는데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이거 한번 배우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얘를 가지고 풉니다. 거의 대부분이지 전부는 아니고. 뭐냐면 일반항 AN의 형태를 뭐? dn 플러스 q SN의 식을 2분의 dn제곱 플러스 왜 q야? P, 얘가 QN. 요렇게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자, 뭐랑 연결되냐면 지난 시간에 어제 얘기했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입니다. SN은 뭐예요? 2차식이 되어요 라는 얘기지. 자, 다시 한번 간다. 왜 이런 작업을 하냐면 우리가 일반항을 만약에 구해야 될 때 첫째 항이 얼마? 2. 공차가 얼마?
예를 들어서 4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일반항 AN을 어떻게 써?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예요 라고 쓰고 나서 답을 쓸 때는 4의 마이너스 1로 정리해서 쓰잖아. 마치 뭐처럼 기울기가 얼마? 4. 그 다음에 1, 몇을 지나요? 뭐야? 1,2를 지나요 라고 하는 그런 직선을 구할 때 y는 기울기 곱하기 1,2를 지납니다. 얘를 답으로 안 쓰고 뭐라고 정리하니? 4x-2로 정리하는 것처럼 분명히 n에 대한 괄호를 풀어서 답을 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할 때 내가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나? 1학년 때 배웠던 사람들. y는 기울기 4는 분명히 x의 1차항의 개수일 거야. 4x. 그 다음에 뒤에 y 절편을 붙일 거야. 또는 상수항을 붙일 건데 1,2를 지내야 되니까 x에 1 넣었을 때 y 값이 2가 되도록 뭘 빼자? 2를 빼자라는 거 머릿속으로 계산이 가능하잖아. 걔처럼 등차수열도 접근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에 있는 놈이 괜히 지웠네. n-1의 공차 4라고 할 때 그 4가 공차고 공차가 누구의 개수야? n의 개수를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항 자체를 뭘로 기억하세요? 공차 n, dn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뒤에 상수항은 이걸 미리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상수항 p가 붙습니다. 그 p를 찾을 때는 뭐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첫째 항이라던가 어떤 항을 가지고 찾으러 가는 거야. 알았죠? 네. 자, 그러면 방금처럼 요거 다시 한번 가보자. 4의 마이너스 2였지. 어떻게 한다? 공차가 4라고 주어졌으니까 일반항 AN은 공차 곱하기 n이 될 거고 첫째 항이 2니까 n에다가 뭐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2가 되도록 뒤에 상수항만 하나 붙인다 그치? 1 넣으면 현재 얼마예요? 4. 근데 2가 되고 싶어. 뭘 더해주면 돼? 마이너스 2를 더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라고. 그러면 첫째 항 얼마예요? 5. 공차가 얼마예요? 2라고 한다면 그럼 일반항 A는 뭐가 되는 거야? 일단 공차 n, 2n 첫째 항 5, 1 넣었을 때 5가 나오도록 하는 상수항 누구? 플러스 3 됩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SN에 대한 얘기도 한번 가보자. SN은 여기는 합공식을 보면 금방 이해가 돼. 분자 이 상태로 우리가 답을 쓸 때 SN을 구하세요 라고 할 때 답을 이렇게 쓰니 2분의 뭐야? 항의 개수 n 그리고 첫째 항의 2배 4 더하기 n-1의 공차 얼마? 4 이렇게 답을 쓰니? 아니잖아. 분명히 답을 쓸 때 뭐 해놓거든 우리가 약분 해놓거든. 그래가지고 식을 정리를 합니다. 2n-2에다가 플러스 2까지 곱하기 n 그거 정리해가지고 얼마야? 아우 좁아. 2n제곱 이렇게 답을 쓸 거 아니야. 얘로 답을 쓰는 사람 없지. 다 답을 이렇게 쓸 거거든. 그래서 미리 풀어놓고 가는 거예요. 위에 거 저거 풀어가 보자. 어떻게 되니? 분자 정리해주면 중괄호 쪽만 정리해보자. dn에 플러스 2a-d 거기다가 n을 곱할 거예요. dn제곱에 n 그리고 2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식의 형태를 잘 봐. n제곱의 개수엔 누가 붙어 있어? 2분의 공차. 그러면 상수항은요? 1차항은요? 지저분하네. 그냥 qn으로 해놔. 그냥 1차항이 붙습니다 까지만 알고 상수항 붙어 안 붙어 지원아? 붙어 안 붙어 상수항? 지금 식의 생김새 봐. 상수항 있어 없어? 상수항 없다 그쵸? 상수항이 없는 2차 식의 형태가 됩니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라고.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가냐면 요 녀석 가지고 찾아가 보자. SN을 만들어 갑니다. 어떻게 돼요? 공차 절반 2분의 4 그냥 바로 2로 가면 되겠다 그치? 2n의 제곱에 자 그 다음에 1차항 n의 개수가 붙어야 되는데 그때도 어떻게 가냐면 첫째 항 A1이 S1과 똑같은 걸 아는 거지. 1 넣었을 때 뭐가 나오도록? 2가 나오도록 해봐. 지금 현재 얘 1 넣어주면 얼마 나와? 2가 나오네. 그럼 1차항 붙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아까 그 SN 2N 제곱이 나오고 끝.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도 SN 공식 한번 써보자. SN은 뭐가 되는 거예요? 뭐야 이거? SN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공차의 절반 1, N 제곱. 그리고 N에 대한 1차항이 붙어야 되는데 1 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도록? 5가 나오도록 1차항의 개수를 바꿔봐. 뭐야? 4. 정확하게는 N까지. 상수항 붙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거를 알고 있으면 방금 95번 문제가 굉장히 쉬워지지. 뭐가?
SN의 식이 상수항이 없는 2차 항이잖아. 그럼 공차는 얼마겠네? 그렇지, 6이 되겠네. 왜? n제곱 앞에 있는 3이 바로 2분의 공차였거든. 2분의 d가 3이니까 d는 얼마? 6. 그럼 첫째 항은 얼마예요? 1 넣어주면 되겠네. 뭐 1 이렇게 찾아와서. 그치? 또는 이거 정도는 암산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 공차 찾았으니까 바로 너희들은 뭐 하러 가는 거야? 일반항을 찾으러 가자. 다시 이 문제를 제대로 푸는 거. 얘가 2분의 d일 거니까 d는 얼마? 6. a는 6n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첫째 항이 얼마니까?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5가 있으면 됩니다. 끝. 그럼 일반항 찾는데 몇 초? 딱 5초짜리. 그럼 답은 뭐예요? a1은 얼마? 1 넣어주면 되니까 얼마? 1. 10은 얼마예요? 55. 아까 그 답 56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풀어가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 방학 때 계속 연습했었지. 자, 너희들은 이번에 숙제할 때 저 녀석과 이 녀석을 둘 다 계속 써주세요. 둘 다 외워야 돼. 알았지? 실제 문제를 풀 때,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쟤가 훨씬 많이 쓰이기는 해. 근데 얘도 알고는 있어야지. 왜? 서술형 때문에. 학교쌤들은 요걸 잘 안 써. 왜? 서술형 때문에. 학원쌤들이 주로 쓰지. 알았죠? 자, 갑니다. 그러면 누구? 96번으로 다시 가는데 96번의 SN의 식을 보니까 어때요? SN을 보니까 상수항이 붙어있다, 그치? 그러면 참고해 놔야지.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과 합공식 SN은 분명히 AN은 1차식, SN은 2차식. 근데 SN은 상수항이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참고사항, 참고가 뭐야? PS냐? 추신인데? CF냐? CF는 무슨 뜻이지? 그냥 하지 마요. 그래, 알았어요. 만약에 if라고 가자, 그러면. SN이 만약에 어떤 n제곱에 플러스 어떤 n에 상수항이 붙어있는 꼴이라면 AN은 어떤 거다? 자,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에요. 어떤 등차 수열? 얘가 없는 상태에서의 SN을 갖는 등차 수열. 오케이? 자, 그러면 저 문제 어떻게 풀면 돼? AN을 구하러 가는 거야. 누구 무시하고? 상수항 무시하고 AN 구해보세요. n제곱 앞에 1부터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2분의 d. 그럼 얘는 뭐야? 2n으로 일단 시작할 거고, 맞죠? 얘가 없는 상태에서의 첫째 항 얼마야? 2. 그럼 여기는 상수항 붙어 안 붙어? 안 붙어요. 그러면 첫째 항은 다시 여기서 1 넣어서 구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항 바로 나온다. 알았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방식은 시험 칠 때 이렇게 쓰는 거라고. 알았죠? 자, 다시 상수항이 붙어있는 SN은 2차식인데 SN이 2차식이면 똑같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상수항 무시하고 일반항 AN을 찾아가세요. 알았죠? 상수항은 빼고 시작하는 거야. 첫째 항, 첫째 항 계산할 때는 이거 빼야 돼. 근데 그렇게 만든 AN은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고, 진짜 첫째 항은 상수항까지 포함하는 SN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알았죠?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자, 그러면 하나만 딱 연습하고 넘어가자. 1305번 풀어주세요. 방금 내가 알려준 방식을 써봐. 알았지? 이게 왜 난이도 고난도 문제라고 주어졌는지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AN을 구하기 굉장히 귀찮은 문제입니다. 거기서 참고지까지 살펴봐야 돼. 진짜 귀찮아져. 알았죠? 근데 방금 내가 설명한 제를 쓰면 굉장히 쉬워지죠. 지금 너희들의 연습은, 이 문제에서 너희들이 연습해야 되는 거는 기억, 니은, 디귿도 맞기는 한데 그거보다 일반항 AN 찾는 거 잘 기억하세요. 자, 방금도 얘기했지. 상수항이 주어져 있는 2차식으로 만든 SN, 2차식의 꼴을 띠고 있는 SN은 일반항 AN 어떻게 찾아갑니다? 상수항을 무시하고 일단 등차수열 합처럼, 그치? 생각하고 뭐요? AN을 구하세요. n제곱 앞의 개수 마이너스 2는 2분의 공차입니다. 그럼 얘는
공차 n이니까 마이너스 4n으로 시작할 거고 상수항을 무시하고 첫째 항을 찾아보면 14라고 나와. 그걸 가지고 여기서의 첫째 항을 14니까 플러스 얼마? 18까지는 붙여주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고 저 7이 관여하는 거는 어디에만 오직? 첫째 항에만 관여하는 겁니다. A1은 여기다가 1 넣어서 구해주세요. 얼마예요? 21예요. 이렇게 AN을 찾아가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기억 뭐예요? A2 빼기 A1을 찾아보래. A2를 찾아와야겠네. A2는 얼마야? 10. A2 빼기 A1은 마이너스 11. 틀렸네요. 니은 그러니까 첫째 항이 다른 값이다라는 걸 놓치지 말란 얘기지. 기억은 만약에 이렇게만 풀었으면은 기억은 참으로 나오거든. 니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찾아보세요. 마이너스 4n 플러스 18이 뭐가 되도록 하자? 음수가 되도록 하자. n이 뭐보다? 2분의 9보다 커지면 돼요. 즉 4.5보다 커지면 되니까 5. 제 5항에서 음수가 되는 게 맞아요. 됐죠? 얘를 찾은 이유는 바로 니은 때문이지. 디귿. 우리가 SN이면은 우리가 앞에서 푼 대로 들어가도 되는데 너무 잘 보이는데 SN 이렇게 돼 있으면 제대로 된 등차수열 합공식이었으면 앞에서 푼 것처럼 풀면 되는데 디귿은 지금 얘 때문에 고민이 길어질 거거든. 그치? 그래서 얘는 니은에서 보여주는 거야. 만약에 이 문제가 기억 니은 없이 디귿만 물어봤다면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 어떻게 보면. 아무튼 계속 갑시다. 디귿.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게 5번째 항인 걸 알고 있으니까 SN의 최대값은 어디서 발생하겠네? S4에서 발생하겠네. 4번째 항까지는 계속 양수값을 가질 거거든요. 그럼 S4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S4는 얼마예요? 얘를 가지고 구하면 되지. 그치? 그럼 뭐야? 마이너스 32 플러스 64 플러스 7이니까 답은 얼마? 39. 디귿은 참이다. 그치? 이렇게 나오네요. 답은 몇 번? 4번. 됐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았죠? 알았죠? 지원씨 알겠죠? 자, 아무튼 잘 찾아주세요. 그러면 어디로 넘어갑니다? 뭘 끝이에요? 등비수열로 넘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아, 맞다. 뽑아준다는 게 까먹었네. 그냥 같이 봐. 네, 뽑아요. 제 거에 장락가 해서 자, 등차수열 이어서 어디로 갑니다? 등비수열로 갑니다. 비는 뭐야? 차는 뭐고? 차는 말 그대로 이웃하는 두 개를 뭐 해본 거? 빼본 거. 그럼 비는 뭔데? 그렇지. 너네 아니야. 등비수열이에요. 그럼 뭐야? 이웃하는 항들 간의 뭐가 차가 아니라 비가 일정한 수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일정한 수를 뭐 해서 곱해서 만든 수열 뭐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그거는 이제부터 설명할게. 자, 갑시다. 뭐야, 왜 그래? 자, 수열 AN에 대하여 수성이 울잖아요, 쌤. 수열 AN이 있습니다. 뭐예요? 첫째 항 A1, 두 번째 항 A2, 세 번째 항 A3, 네 번째 항 A4.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AN-1과 AN까지 갑니다. 이웃하는 두 항을 뭐 해보세요? 나눠서 B를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다음 항에서 그 전의 항을 뺐던 것처럼 다음 항에서 그 전의 항을 나눠 봤는데 그게 뭐랑 일치합니다? 그 다음 항, 그 전 항. 그리고 그 다음 항, 그 전의 항. 자, 어제 등차수열에서도 했지만 지금 이 과정을 설명하는 일은 없을 거야, 너네가. 여기도 뭐야? AN 나누기 AN-1. 그 녀석들이 전부 다 같아졌어. 그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예요? R이라고 불러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다? 여기 있는 식이 R과 같으니까 A2는 뭐가 되네? A1에다가 R을 곱해주세요. 그럼 여기서는요,
A3는요, A2에다가 R을 곱해주세요. A4는요, 그 전의 항에다가 R을 곱해주세요. 계속 갑니다. 마지막 항 A에는요, AN-1에다가 R을 곱하세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첫째 항을 내가 만약에 뭐라 불러주면 A라 불러주게 되면 다음 항은 뭐가 됩니다? AR. 그럼 그 다음 항은요, 여기다가 R을 곱하는 거니까 AR의 제곱, AR의 3승. 이런 식으로 간다,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역시 일반항을 찾으러 가는 거지. 어떻게 되네요? 계속해서 R을 곱해서 만들고 있네요. 여기는 일단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든 수열이에요 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고, AN 일반항은 뭐가 되는 거지? 첫째 항 A에다가 곱해주세요. 누구를? R을. 몇 번? 네 번째 거에서는 3번. 세 번째 녀석에서는 2번. 한 번 적게 곱해 가고 있다, 그치? 그래서 위에 몇 승? N-1승. 등차 수열에서도 N-1의 D였던 것처럼 D를 N-1번, 한 번 적게 더하는 것처럼 등 B 수열에서는 뭐 합니다? 공비 R을 한 번 적게 곱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항 A는 뭐가 되는 거죠? 첫째 항 A에다가 곱하기 누구? 공비의 N-1승. 다시 이 일정한 수를 한글로 뭐라 불러준다? 공비라고 불러준다. 공차처럼 공비. 알았죠? 이렇게 일반항을 만들어 가는 거네요. 알았죠? 자, 그러면 등비수열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자. 1306번으로 넘어갑니다. 등차 수열에서도 결국 식 2개 줄게. 거기에서 뭐 찾아봐? A와 D 찾아봐처럼 얘도 결국 1번항 찾으려면 뭐뭐 찾아와야 돼? A와 R을 찾아와야 된다, 그치? 그래서 식 2개를 제공할 겁니다. 1306번으로 갑시다. 어머, 기본적인 공비는 줘버렸네. 그럼 뭐 첫째 항만 찾아주면 끝날 거야.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죠? A3는 첫째 항 몰라. 공비는 2. 2를 몇 번 곱했어? 한 번 적게 2번 곱했고요. A4는요, 첫째 항 A에다가 2라는 공비를 몇 번 곱해? 한 번 적게 3번 곱해주세요. 즉 4A, 8A니까 얼마? 12A. 그게 얼마예요? 36. 따라서 A는 얼마입니다? 3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섯 번째 항을 찾으러 가보자. 첫째 항 3에다가 공비 2를 몇 번 곱하셈? 5번 곱하셈. 그래서 3 곱하기 얼마? 32. 답은 얼마예요? 96이 나오겠네요. 됐지요?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역시 한번 풀어보자. 이번에는 몇 번 문제 풀어보냐면 1310번 하나 일단 풀어보시고요. 1316번 10번, 16번 두 개 한번 풀어보세요. 1310번, 1316번 둘 다 같은 유형이야. 똑같은 문제야. 알았죠? 자, 뭐야? 10번, 16번 둘 다 식 2개 줄 테니까 그 2개 적당하게 잘 연립을 해서 A와 R을 찾아주세요. 이거잖아. 그치? 1310번으로 갑니다. A3가 얼마예요? 28. A, R의 제곱이 28이라는 얘기네. 두 번째, 비례식 등장했어. 뭐 해야 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습니다. A2는 8A5. 그러면 이 녀석은 뭐 해주면 돼요? A, R의 1승. 8 곱하기 A, R의 4승. 양변을 약분을 했더니 A 약분, R 약분 1이다, 그치? R의 3승이 얼마예요? 8분의 1이니까 R은 얼마? 2분의 1. 공비 찾았고 어디 갔어? 이걸 가지고 첫째 항도 찾을 거고 A는 얼마예요? 28 곱하기 4가 되겠네. 계산 조심. 그럼 얼마야? 112. 그러면 A 나누기 R은 얼마예요? 224.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 됐죠? 자, 근데 등차 수열에서는 두 항을 빼면은 항의 차이만큼 공차가 나온다 그랬었다, 그치? 자, 다시 등차 수열에서는 A, P에서 A, Q를 만약 P가 더 크다 하면 빼면 뭐가 나와요? P-Q에 D가 나온다 그랬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A12에서 A에 뭐 예를 들어 5를 빼면 7D가 나옵니다 라고 했었어요. 맞나요? 그게 등차 수열에서 성립하는 거라면 등 비수열에서는 뭐가 성립하냐면 P가 더 크다고 했을 때 둘이 나눠주면 뭐가 됩니다? 공비의 P-Q승이 나옵니다. 쉽지? A 곱하기 R의 P-1승과 A 곱하기 R의 Q-1승이니까 둘이 나눌 때 약분할 거 다 약분해주면 끝나요. R의 P-Q승 나와. 알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등장하면 A12와 A5가 등장했다면 둘이 나누세요. 그럼 뭐가 나옵니다? R의 7승이 나옵니다. 그걸 이용하면 사실 밑에 있는 빨간색 식은 이렇게 처리하세요가 아니지. 둘 다 그냥 일반한 공식 써서 약분하세요가 아니라 바로 뭐 해야 돼? 넘어가고 넘어가야지. 뭐가 돼야 돼? 8분의 1은 A2분의 A5가 나와서 R의 3승이 나오고 R은 2가 나오는 거야. 뭐래? 2분의 1이 나오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았죠? 기억해 둬야 돼요, 이거는. 뭐 아무튼 답은 똑같고. 그 다음에 1216번으로 가도 될까요?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자, 근데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라는 얘기는 등차 수열에서는 보통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랑 똑같냐면 공차가 양수인 공차가 음수인을 준 거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가 되면 첫째 항은 양수, 곱할 때마다도 항상 양수가 나오려면 공비가 뭐가 돼야만 해요? 양수. 그러면 반대로 모든 항이 음수면 어떻게 되게 얘들아? 모든 항이 음수인 등비수열은 어떻게 되게? 그렇게 주어지면 뭘 얘기하는 거게 너희들한테? 그렇지. 첫째 항이 음수, 그 다음에 공비는요? 양수가 돼야 됩니다. 알았죠? 알았냐고? 예. 얘는 첫째 항은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양수에서 출발하고요. 알았죠? 알았죠? 예. 그러면 이건 뭐 하자? 얘는 뭐 나눈다고 해서 특정 항이 나오거나 하는 거는 아니니까 뭐 하자? 그냥 대입하자. AR, A4는 AR의 3승, A5는 AR의 4승, 약분하러 갑시다. 뭐가 나오네? A는 2. 첫째 항은 2가 나왔습니다. 맞지요? 두 번째 얘는요. 뭐 A5로 나누거나 해도 상관은 없는데 A3으로 나누거나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얘도 그냥 가자. 두 번째 식은 AR의 뭐야? 4승는 AR의 3승 더하기 12 곱하기 AR의 2승. 그럼 뭐 해주세요? A는 알고는 있지만 어차피 약분되니까 무시해버리고 양변을 뭘로 나눠주세요? R제곱으로 나눠보자. 그럼 얘는 뭐가 돼? R제곱. 얘는 뭐야? R. 얘는 뭐야? 12.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네요. 그러면 3과 4. R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R은 얼마예요? 4가 되겠네. 왜냐하면 공비가 양수라고 처음에 찾아놨으니까. 됐죠? 그러면 A도 찾았고 R도 찾았고 A 10은 얼마예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9승 2의 몇 승? 19승. 그러면 로그 2의 A10은 19가 답이겠네. 19만. 됐죠? 답은 몇 번? 5번.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알았죠? 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자. 자, 오늘은 딱 어디까지만 할 거냐면 등비수열의 합은 안 할 거야. 유형 6번까지만 갈게요. 7번이네요. 미안. 유형 7번까지만 갈게요. 왜 샷건을 치세요? 시끄러워요. 유형 7번. 등비수열의 합은 공식, 시간 조금 나면 공식만 알려만 줄 거고 문제는 안 나갈 거야. 알았죠? 그래서 아무튼 숙제는 유형 7번까지만. 등차 수열에서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좀 더 풀어주긴 했는데 좀 많아가지고 등비수열은 적당하게 끊고 다음 시간에 등비수열 남은 거랑 수열의 합 시그마 다 끝내버릴게요. 자, 계속 갑니다. 조삼모사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아우 다리 아파. 뭐 하다 말았지? 자,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 다음에 뭐 했었어 얘들아?
1반응 다음에 등차 중항. 그렇지. 중항했다. 그쵸? 등비 수열도 등비 중항이 있습니다. 동민아, 등비 중항 공식 기억나니? 등비 중항. 자, A와 X와 B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드는 공식 뭐예요? X제곱은? 똑똑하구만. 그거다. 그치?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X 나누기 A랑 B 나누기 X랑 다음 항 나누기 전의 항이랑 다음 항 나누기 전의 항이랑 그들이 같습니다 해서 크로스로 곱해버리면 뭐야? X제곱은 AB 이렇게 찾아도 상관없고. 그치? 원래는 보통 이렇게 쓰는데 나는 이렇게 안 하고 보통 어떻게 해요? 얘가 A니까 얘는 AR, 얘는 AR의 제곱이 될 거야. 가운데 녀석 제곱해주면 A제곱에 R제곱이 되니까 둘이 곱한 거랑 같습니다. 뭐 이렇게 찾아도 상관없고. 어쨌건 등비 중항 공식은 뭐다? X제곱은 AB입니다. 언제 사용을 하는 거지? 등차 중항이랑 똑같아. 세 수 또는 세 개의 식을 주고 나서 그 녀석들이 등비수를 이룹니다 라고 제공을 한다면 그때는 등비 중항 공식을 쓰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얘 친구 문제 뭐 있겠어? 세 수나 세 식을 안 주고 그냥 등비수를 이루는 세 수에 대하여 라는 녀석도 등장하겠네. 맞죠? 갑시다 계속. 뭐야? 이거 아니잖아. 1328번으로 갑니다. 바로 예. 자, 세 수가 이 순서대로 뭐야? 등비수를 이루도록 하는 그런 양수 A를 찾아주세요. 어머, 뭐예요? 세 개의 수 또는 식을 주고 나서 등비수를 이룬다라고 하네. 가운데 녀석의 뭐는? 제곱은 양쪽 끝에 있는 녀석들이 뭐랑 같다? 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 맞니? 그럼 뭐야?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라네. 아이. 그럼 뭐예요? 어이? 인수면 돼? 아, 5랑 10. 따라서 A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는데 양수를 구하래요. 답은 얼마? 10. 졸라게 쉽다. 그쵸? 됐죠? 뭐 근데 양수 A를 구하세요 라고 안 하고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갑니다? 너무 많은 힌트를 주는 것 같아서. 오, 이거 재밌겠다. 1330번 풀어보세요. 1330이요? 예. 슈엣이라니. 세 수가 등비수를 이룬다. 뭐 하세요? 등비중항 공식을 사용하러 갑시다. 가운데 녀석의 제곱은 뭐예요? 4 코사인의 제곱. 그게 둘의 곱과 같습니다. 얼마예요? 3. 아, 코사인 제곱을 줘버렸다. 그치? 어머, 근데 여기에 범위에서 코사인은 양수, 사인도 양수. 그래서 코사인은 뭐가 됩니다? 2분의 루트 3. 됐죠? 그러면 세타는 얼마예요? 30도. 됐죠? 답은 몇 번? 2번. 어때요? 굉장히 쉽다. 그쵸? 자, 그러면 계속 넘어가 보자. 자, 어디로 가냐면 33번 한번 풀어볼까? 33번, 그 다음에 38번 별표 치세요. 38번은 무조건 나옵니다. 33번, 38번 풀어보세요. 쟤 좀 이상하지 않냐, 오늘? 원래 이상하긴 했는데 오늘 더 이상해. 뭐라는 거야? 응. 자, 1300 몇 번이었어? 33번 가보자. 3 로그 3x 27 로그 3의 y 4개의 수가 등비수를 이룹니다. 자,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야? 등비중항 공식을 2번 사용하세요. 그러면 미지수 xy가 해결되겠네. 그치? 자, 요 왼쪽 거 양 끝의 녀석의 곱 81 혹은 3의 4승은 로그의 3의 x래요. 그러면 x는 뭐가 되겠네? 3의 8, 어머, 되게 크다. 3의 81승이 되겠네요.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도 한번 가보자. 얘는 어떻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잠깐만, 제곱을 안 했네. 자, 제곱을 할게요. 그럼 로그 3의 x가 뭐가 됩니다? 3의 3. 아, 3의 2수요? 9가 됩니다. 마이너스고야 플러스고야 둘 다 가능은 한데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양수가 아니라 1보다 크다라는 말 때문에 당연히 양수죠. 밑과 진수의 조건에 의하여. 마이너스 9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 x가 3의 마이너스 9승 1보다 작은 수가 되니까 그래서 플러스 9로 가는 겁니다. 알았죠? 예. x는 뭐가 돼요? 3의 9승이 되네요. 그 다음 오른쪽에 거도 역시 마찬가지. 27의 제곱은 3의 6승이다. 그치? 3의 6승 얼마? 700? 구해요. 자, 그 둘이 곱합시다. 뭐예요? 로그 3의 x, 로그 3의 y. 근데 x 방금 찾았잖아. 3의 9승 넣어주면 얘는 얼마야? 9가 되겠네. 계산합시다. 여기 약분해주면 얼마예요? 3 곱하기 27이니까 또 81이 나오네? 왜 똑같지? 아, 이건 제곱을 안 했구나. 그럼 y는 뭐가 돼요? 3의 몇 승? 81승. 그러면 y 나누기 x 3의 몇 승? 72승. 그게 로그의 3에 들어갑니다. 답은 얼마예요? 72.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몇 번? 38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L1, L2를 공통 외접선으로 하고 요것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얘들아 공통 외접선 얘기 언제 처음 봤어? 중3 2학기에 봅니다. 원과의 얘기 나오면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뭐 이런 거 할 때 그때 원의 접선 얘기하면서 중3 2학기 기말에 열심히 나옵니다. 그때 공통 외접선 어떻게 처리하라고 배우냐면 물론 명칭은 안 나오지. 공통 외접선. 접선을 이렇게 빵 그어놨을 때 당연히 너희들이 그어야 되는 보조선 누구예요?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시고요. 중심에서 접점까지 반지름을 그어주는데 그게 수직입니다를 이용할 거고 그리고 뭐가 나와? 요 녀석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럼 중학교 때 이 녀석의 이름을 뭐라 불렀냐면 접선의 길이라고 불렀었죠. 오케이? 아무튼 요 그림이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 알았지? 지금은 뭐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알았죠? 다음 그림 같이 L1, L2를 공통 외접선을 하고 서로 외접하는 5개의 원이 있대.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얼마예요? 18.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8. 그러면 한가운데에 있는 원의 뭐예요?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주세요. 자, 요 반지름들은 무슨 관계에 있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등비수열 이룹니다. 그래서 얘를 찾기 위해서는 공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곱했을 때 18이 나옵니다. R의 4승이 뭐가 나와요? 4분의 9가 나와요. R의 제곱이 얼마예요? 2분의 3이 나와요. 그래서 가운데 녀석의 반지름은 8에다가 2분의 3을 곱해주면 답은 얼마가 돼요? 12가 나와요. 하고 끝내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알아야지. 왜 등비수열이 될까? 그거는 너희들이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상식입니다. 알았죠? Why? 등비. 자, 접하고 있는, 서로 외접하고 있는 원 3개를 그려봐. 근데 그 3개가 2개의 직선에 동시에 껴져 있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왜 등비수열이 되는지 다시 한번 잘 찾아가 봐. 상식이에요 라고 했지. 기본 상식으로 요 녀석은 넘어가야 됩니다. 뭐? 보조선들. 그러면 반지름들을 내가 뭐라고 표현을 해볼게? R1, R2, R3 됐죠? 그리고 보조선 더 누구? 요 녀석 그어달라 그랬었어요. 뭐가 보이네요? 닮음이 보이나요? 네, 닮음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길이 얼마야? R1 더하기 R2. 요 길이 얼마야? R2 더하기 R3. 그 다음 요 길이 얼마야? 보이려나? 요 길이 얼마야? R2 마이너스 R1. 요 길이 뭐야? 왜 아까부터 자꾸 Y라고 요 Y? 얘 C5로 맞아. C5. 뭐야, 코사인으로. C5HY. 그래요. 미안해요.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뭐 세워주면 돼? 비례식 세우면 답 나옵니다. 자, 어떻게 됩니다? R2-R1 대 R3-R2는 R1 더하기 R2 대 R2 더하기 R3예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습니다. 라는 식을 쭉 정리해봐. 그럼 무슨 공식이 나오냐면 등비중항 공식이 나와요. 알았죠? R2의 제곱은 R1 곱하기 R3입니다가 나올 거예요. 내항의 곱 뭐야? 귀찮아도 좀 해보자. R1, R3, R2, R3 마이너스 R1, R2 마이너스 R2의 제곱은 누구랑 같습니다? R2의 제곱에 마이너스 R1의 R2의 더하기 R2의 R3의 까먹었다. 마이너스 R1의 R3까지 했나? 안 했네? 여기 이거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양면 똑같이 있는 누구누구 사라져봐. R2, R3 사라지고 마이너스 R1, R2 사라집시다. 남은 것들 정리해보세요. 넘어가면 2R1, R3는 2R1, R3는 2RG2의 제곱입니다가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원들이 3개 붙었든 4개 붙었든 5개 붙었든 10개 붙었든 100개 붙었든 반지름들은 뭐야? 두 직선 사이에 껴져 있으면 반지름들은 뭐 한다? 등비수를 이룬다는 거 상식을 알고 가세요. 알았죠? 교과서에도 씁니다. 그냥 나중에는. 알았지? 그래서 지금은 아까 내가 처음 푼 등비술입니다를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았죠? 알았죠? 네.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숙제는 유형 6번까지. 등차 중앙은 앞에서 했었고 등비 중앙은 방금 했으니까 뭐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앞에 다른 문제들은 다 비슷비슷한 문제라서 일부러 생략했어요. 오늘 수업은 딱 여기까지. 좋죠? 그래요.